한 2제곱미터 정도가 지금 일반 건축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와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2제곱미터가 훨씬 높아요. 와,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강서구청에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녕하세요, 쿵쿵나리입니다. 자, 오늘 그 유명한 화곡동에 왔습니다. 자, 참고로 화곡동은 탱크 옥션, 지지 옥션, 모든 옥션에 한번 보세요. 지도 검색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경매가 거의 전부 웬만한 곳이 다 전세 사기로 사실 나온 물건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물건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1억 3천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직접 강제 경매를 넣었어요. 그래서 경매가 나온 물건입니다. 현재 1억 5,800에서 얼마까지 떨어졌냐? 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얼마 줘야 돼? 임차인한테 1억 3천을 또 내줘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뭐 전세 사기도 전세 사기지만 여기에 지금 위반 건축물이 좀 있어가지고 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주차 관리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안도 해서 코콤 달려가지고 출입 제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빌라는 지금 비밀번호가 지금 어디 써 있을 법 했는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504호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네?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오히려 4층, 5층이 좀 로얄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러면 2층 또는 3층이 제일 빌라는 좋습니다. 하여튼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좋아요. 지금 우편물도 지금 여기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편물이 지금 와 있는데 컨설팅이라는 업체에서 와 있는 거 지금 하나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지금 외관상으로 16년도에 지어진 거라서 컨디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빌라다 보니까 이런 이제 쓰레기 함부로 좀 나와 있어서 지저분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구청에다가 분리수거 하는 그런 용기를 갖다가 따로 이렇게 설치를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왜 그 알죠?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칸칸이 돼 있는 거. 그런 거 한 옆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쪽에다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일반 빌라에서는 그런 걸 누가 하나 먼저 나서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버리고 싶은 데다 그냥 이렇게 버린다는 거죠. 집에 대한 값어치가 더 떨어져 보이는 거죠.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안에를 들어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저 위에 이렇게 보시면 4층하고 5층이 위반 건축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빌라 지으면 일반 건축 허가 신고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적으로 건물이 추가로 더 지어져 있을 때를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물건에 자세히 보면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노란색이 지금 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쳐서 보면 자세한 내용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딱히 없어요. 뭐 주택가에 그냥 위반 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다. 무단 증축이다. 보통 보면 뭐 몇 제곱미터 해가지고 이제 증축을 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2016년도에 무단 증축했다 요 말만 써져 있어요. 일단 이렇게 노란색 딱지가 위반 건축물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으면 대출도 하나도 안 나오고 매매도 안 돼요. 왜냐면 당연히 그 매수하는 사람이 그 사람조차도 대출을 받고 집을 보통 사기 때문에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고 어쨌거나 대출도 안 나오고. 저도 사실 위반 건축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인천에도. 저는 인천에는 3회 정도 납부가 되면 끝나고요. 이행강제금 더 이상 벌금이 안 나와요. 근데 서울은 한 5회 정도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가서 한번 알아보고 그 5회 납부가 되면 위반 건축물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고 노란 딱지는 무조건 철거를 한 다음에 공무원한테 가서 신고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서 와서 점검을 한 다음에 이 노란 딱지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좀 심각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가볍게 해결이 되는 물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직접 강서구청 건축과에 가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거 위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떼어보니까 네. 있어가지고 뭐 내역이 딱히 없어가지고 그 내용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을 지금 얼마 내고 있는 건지 내야 되는 건지. 위반 면적은 2제곱미터인데요. 이? 한 평 안 돼요. 한 평이 안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좀 클 수도 있어요. 철거하면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철거하면 한 3, 4일 뒤에 이제 위반 건축물 표기는 해제될 거고요. 여기는 5회 부과 대상이어가지고 이미 다 끝났어요. 뭐 끝났어요? 위반 건축물 표기만 돼 있고 부과가 되거나 그러면 철거만 안 돼서 지금 철거만 안 돼가지고 건축물 현황도 볼 수 있잖아요. 거기 아마 테라스나 베란다 뭐 그쪽일 거예요. 네. 그 5회 부과는 끝나가지고 더 이상 내는 건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철거가 안 된다는 철거를 하셔야 이제 해제가 이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별개. 그러면 신청하고 나서 한 3, 4일 있다가 실사 나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 주시면은 출장 업무가 많아서 가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전에 언제쯤 된다 그 날짜 맞춰서 나가니까 현장 확인하고 3, 4일 정도 뒤에 철거 계획이 있으면은 전화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서구청을 다녀왔습니다. 한 2제곱미터 정도가 지금 일반 건축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면적이면 아마도 이제 보일러실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현장에 와보니까 이 일반 건축물이 꽤 커 보여요. 이거 고민이 좀 되는 게 뭐냐면 한 2제곱미터만 나중에 낙찰받고 없애버리면 이거 이제 노란 딱지도 다 없어지고 대출도 받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와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2제곱미터가 훨씬 높아요. 약간 이제 긁어부스럼을 만들까봐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공무원이 와가지고 실사 나왔을 때 이거 생각보다 더 크네요 라고 해가지고 그 벌금이 새롭게 다시 갱신해서 나오게끔 약간 이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강서구청에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차피 이행 강제금은 이미 다 끝났대요. 5년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세입자만 잘 맞춰서 아니면 자기가 실거주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지는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철거하고 그냥 신고해서 양성화 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2제곱미터가 훨씬 넘기 때문에 창고나 방으로 합류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면적이 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철거를 했을 때는 방 하나가 없어지든지 큰 창고가 없어지든지 이런 형태가 좀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좀 굉장히 마이너스 오히려. 왜냐면 지금 면적도 지금 얘 7평밖에 안 돼. 근데 저기를 뜯어가지고 더 줄이면은 방이 뭐 5평 내지 뭐 4평이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약간 염려가 돼요. 더 발견을 해서 면적을 새롭게 등재를 하면 평생 그때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오후에 끝났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판단은 낙찰자가 입찰하시려고 하실 때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22 타경 116457이고요. 화곡동에 있는 7평 건물의 그 빌라입니다. 전세가 지금 선순위 임차인은 1억 3천 정도 들어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1억 3천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반 건축물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전 소유자가 이미 오해를 다 납부했기 때문에 벌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요번에 낙찰받아서 혹시 대출 때문에 얘를 갖다 철거를 해볼 생각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면적이 추가가 돼서 이행 강제금이 새롭게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입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갑니다. 더 좋은 물건으로 가겠습니다.